8주차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목표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일단 어떤 동기라던가, 욕구라던가, 이게 목표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씩은 다른 개념들, 뭐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기를 얘기를 할 때, 일단 동기는 어떤 우리의 욕구랑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욕구 이론과 관련해서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매우 이제 유명하게 욕구 이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욕구 이론을 만들었는데, 왜 이게 피라미드냐면 아래 단계의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 윗 단계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 이게 이제 메슬로우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욕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5개의 욕구가 있었다가 나중에는 8개의 단계로 이제 수정이 됩니다. 8개가 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지올로지컬이라고, 이거 생리적인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라던가 자는 거라던가 이런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욕구가 제일 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잠을 못 잔다거나 밥을 못 먹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친구랑 우정을 쌓아야지 이런 욕구가 생겨나긴 어렵겠죠. 이거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아랫 단계 이제 제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충족이 돼야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거를 꿈을 꾸겠죠. 두 번째 단계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좀 돈이 있어야 내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된 안전 욕구가 2단계 욕구입니다. 3단계는 러브 빌롱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속의 단계, 소속의 욕구 단계예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서 이거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애착을 맺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스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자존감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네 번째 단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자기 실현 욕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성장하고 싶고 내가 나로서 뭔가 실현을 이루고 싶고 이런 게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위계가 있다 보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뭐 3단계 정도 수준의 욕구를 주로 충족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게 8가지로 확장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8가지로 확장된 거는 이 이스팀 욕구, 네 번째 욕구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2개가 더 있었고요. 5번, 6번, 그리고 여기 7번, 그리고 8번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거는 5단계는 인지적인 욕구고요. 인지적. 그 다음에는 심미적인 욕구. 아름다운 거를 추구하고 싶은 내 욕구. 그리고 그 다음이 자아실현, 그리고 마지막이 초월. 뭔가 영성과 관련된 그런 욕구예요. 아직 대학생일 때는 이 초월 관련된 욕구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총 8가지의 욕구로 나중에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욕구가 요새 제일 꽂혀있는 욕구인가요? 저는 아마 제 대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요 1, 2단계가 제일 좀
주로 생각했던 욕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이제 가족들은 지방에 있고 저 혼자 서울에 자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용돈도 빠듯하고 생활비도 맨날 빠듯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하고 그리고 집도 그 자취방이라는 게 되게 조그만 원룸에 그때는 화장실도 공용인데 막 살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지가 사실은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좀 오래 있다가 집에 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그때는 좀 충분하게는 충족되지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면서는 서서히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많이 되면서 뭔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더 늘어나기도 했고, 물론 이것도 대학교 때도 있었긴 했는데, 대학교 때는 이게 약간, 어, 기본적으로 좀 학교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가 있고 전공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막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채워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자아실현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자아실현 욕구가 생겨나면, 자존감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각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진로를 바꿨던 것 같아요. 뭔가 나답게 뭔가 이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20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진로를 수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욕구와 동기 수준이 어디쯤 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근데 물론 이 매슬로 이론이 워낙 유명하고 이제 훌륭한 이론이지만 이것도 모든 이론은 사실은 비평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판할 부분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있어 왔고 그것들이 이제 또 교재를 궁금하신 분은 교재를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이 비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떤 생활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세이프티 욕구로 퇴행할 수도 있고 이런 비판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쉘던의 욕구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요. 이거는 쉘던은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0가지 욕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뭐 의미가 이게 뭐 숫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더 뭐 덜 추구하는 욕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10가지가 있다는 거를 보려고 그냥 숫자를 붙인 거고요. 네. 욕구를 하나씩 보면 자존감 욕구, 관계 욕구, 자율, 능력에 대한 욕구, 쾌와 자극에 대한 욕구, 신체적인 건강, 자아실현과 의미, 안전에 대한 욕구, 영향력, 돈과 사치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욕구를 주로 많이 추구하고 계신 것 같은지 한번 설명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감. 내가 다른 사람만 못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긍지를 느끼려는 욕구다. 관계.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친밀하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관계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거. 자율. 나의 선택이 뭔가 외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강요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을 갖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 네 번째, 능력. 내가 무능한 패배자가 아니라 어려운 도전거리에 직면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 다섯 번째, 쾌와 자극은 삶이 권태롭고 따분한 게 아니라 변화, 새로운 체험, 자극적이고 즐거운 체험을 내가 느끼고자 하는 욕구. 여섯 번째, 신체적 건강. 내가 병약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신체적인 웰빙감을 느끼고 이런 욕구가 있는 거. 7번, 자아실현 의미는 참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려는 개인적인 성장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실현을 하고 싶은 거죠. 나의 삶이 정체가 되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깊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구예요. 여덟 번째, 안전은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 이걸 못 느끼면 사람이 항상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다라고 느껴지는 거. 9번, 영향력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 못할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 욕구예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그런 존경받고 싶은 그런 거. 10번째, 돈과 사치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멋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그것도 가질 수 있고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보편적 욕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욕구가 주로 좀 끌리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도 컸고요. 좋은 친구를 만들고 싶고, 좋은 연애도 하고 싶고, 선후배 관계도 잘 맺고 싶고, 이런 관계 욕구. 그리고 뭔가 자율성.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율성이 저는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좀 시키는 대로 많이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좀 자율성의 욕구도 있었던 것 같고, 능력에 대한 욕구. 내가 뭔가 취업이나 이런 거, 직업에 나간 그런 준비를 위해서 내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것들이 대학, 대학교 때는 좀 많이 느꼈던 욕구인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약간 영향력이라던가,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니 좀 영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좀 나이가 들다 보니 옛날에는 이 돈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돈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 얘기니까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치는 여러분이 삶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게 가치예요. 저 앞에서는 제가 다 넘버링을 해놨는데 여기는 왜 번호를 비워놨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서 어떤 순위로 가치가 있는지를 매겨보시라고 제가 한번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영향력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앞에 나온 어떤 뭐 욕구나 동기하고도 거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타인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주요한 이제 삶의 가치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목표가 뭐 나는 어떤 뭐 고위 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뭐 정치인이 될 거야.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어떤 권위를 가질 거야. 나는 재산을 10억 모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성취. 이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해내는 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이 사람에게 주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는 힘든 일을 완수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내가 토익을 900점을 맞을 거야. 뭐 내가 또 뭐가 있을까? 힘든 일. 학점을 뭐 4.0을 넘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쾌락주의. 오감을 통해서 쾌감각을 즐기는 거. 음식, 여가, 성. 내가 뭐 이번 올해는 맛집을 20군데 이상 갈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자극, 신기함, 스릴 추구하는 게 가치가 높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행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오지를 가기도 하고요. 자유를 추구하시는 분들, 나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나는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분들. 그리고 보편주의는 이해, 감상, 관용, 사람들의 복지 증진, 자연보호 이런 게 높은 가치인 분들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내가 좀 관대한 마음을 가져보자. 내가 지혜를 추구해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고요. 다음에 박애. 박애는 이제 내 지인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죠.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복지가 증진되는 거. 이타심, 용서, 신의를 지키는 거, 신뢰성, 정직 이런 것들이 박애와 관련된 목표들일 거고요. 전통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을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신 분들은 전통을 수호하고 겸손하고 현재 여건을 받아들이고 종교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동조는 내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분들. 정중함, 예의 바름, 모임 규칙에 복종하는 거,
부모와 노인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내가 안전하고 사회의 안전 유지가 중요한 가치인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 국가 안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가치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저도 한번 매겨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1번은 아무래도 보편주의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제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제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보편주의랑 좀 관련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영향력 쪽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 자율이나 상취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요렇게 1, 2, 3순위 매겨봤는데 여러분도 자기 삶의 가치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지금 순위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거는 뭐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나뉘지 않고 보편적으로 많이 갖게 되는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화, 가족 친구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공동체 감정, 배품, 계몽, 시위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에 노력을 하는 거, 동조는 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 경제적 성공은 뭔지 아시고, 쾌락주의도 뭔지 아시고, 외모, 타인들로부터 매력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모를 가지는 거, 신체적 건강도 뭔지 아실 것 같고, 인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목표, 뭐 SNS 팔로워 수를 뭐 얼마 이상으로 늘린다, 이런 목표 혹시 가진 분도 있나요? 네. 안전, 내가 안전에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생활을 꾸리는 거고, 자기 수용, 스스로 능력 있다고 느끼고 자율적인 거, 종교성, 세상에 대해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해를 발달시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들이 사람이 다 이렇게 이걸 세우면서 살게 됩니다. 이걸 다 세우는 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중에 주요한 목표 몇 가지를 정하겠죠. 그리고 그 목표는 이렇게 뭐 친화, 뭐 외모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익숙한 말들로 표현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친화라면은 뭐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라던가, 친구들이랑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외모는 뭐 내가 뭐가 있을까, 외모? 피부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셀프 피부 관리를 하기, 이런 목표를 세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몸무게를 몇 킬로 감량하기,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 당신의 목표를 적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비워놨어요. 한번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적어보시겠어요? 목표가 뭔지? 잠깐 강의를 멈추고 적고 나서 다시 강의를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몇 가지 써봤는데, 식단을 조절해서 5kg을 감량하기. 이건 사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목표이기는 해요. 제가 요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네.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토익 공부 하루에 3시간 하기. 네,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목표스러운 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 예쁜 카페 일주일에 한 군데 다녀와서 블로그에 올리기. 이런 거가 목표일 수도 있죠. 그럼 이런 목표를 이제 한번 세웠다고 이제 가정하고 뒤에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목표라는 건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마다 너무 다양해서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목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내재적 지향이냐 외재적 지향이냐, 육체적 목표냐 초월적 목표냐. 내재냐 외재냐는 뭐냐면 나 개인적인 내 내면의 어떤 중요한 심리적 욕구냐 이거고, 외재적 목표는 바깥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랑 관련된 건 외재적 목표예요. 그럼 앞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는 내재적이에요, 외재적이에요? 물론 건강을 생각하고 이런 거면은 좀 내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저에게는 외제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왜? 토익 공부? 사실 막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외제적인 목표인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이런 건 내재적인 목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 목표 대 자기 초월적 목표. 육체적 목표는 쾌락주의, 뭐 즐거운 거, 맛집을 간다거나 뭐 고통 회피,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기 초월 목표는 뭔가 삶의 영적, 종교적인 이해를 하려는 욕구라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서 느끼는 그런 욕구,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건 자기 초월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식단 조절해서 5kg 감량하기. 저는 이거는 육체적 쾌락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초월 욕구 쪽인 것 같고, 토익 공부, 이것도 쾌락이 아니에요. 자기 초월 욕구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저는 저의 쾌락을 높이는 것 같아서, 이건 아이고, 잘못 썼어요. 육체적 욕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구를 나눠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욕구를 이렇게 자기 초월적이냐 육체적이냐 이 하나의 축으로 볼 수도 있고, 외재적이냐 내재적이냐 이렇게 가로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 욕구는 여기 요 점에 위치했죠. 요 점은 어디예요? 외재적이면서 자기 초월적인 요쪽 사분면에 위치를 합니다. 안전은 여기 점이 있죠. 내재적이면서 육체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는 각각 그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고 다양한 목표들 중에 어떤 목표가 우리를 웰빙하게 해주느냐, 어떤 목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요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춤 가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맞춤형인 목표를 찾아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웰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웰빙이 웰빙의인데 이 어떤 목표를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고 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웰빙을 증진시키면 좋은 목표인 거고 맞춤형 목표인 거고, 그게 나의 웰빙을 더 깎아먹으면 좋은 목표가 아닌 거죠. 나의 맞춤형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한번 볼게요. 한 개인의 욕구, 가치, 동기 또는 자아 개념을 표현하거나 충족시키는 목표를 추구하면 그렇지 않은 목표를 추구할 때보다 어떻게 된대요? 웰빙이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나의 욕구, 나의 가치, 나의 동기, 나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연관된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앞에서 한번 목표를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들이 여러분의 욕구와 가치, 동기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네. 개인적 목표와 자아실현 보면 자신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처럼 자신의 핵심을 이루는 것과 부합되는 목표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목표들이 진정한 나의 내적 잠재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몰입을 할 수 있고 의미감이나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는 목표가 좋은 목표예요. 이것이 나다. 나는 바로 이것을 하려던 것이었다. 이런 목표를 주는 게 여러분에게 맞춤형 목표다. 또 아까 내재적 목표랑 외재적 목표 얘기했는데, 외재적 목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재적 목표는 그걸 자체가 즐겁고 그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나를 표현을 한다거나 강하게 몰입된다거나 어떤 내가 여기서 뭔가 숙달된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외재적보다는 내재적 목표가 여러분의 웰빙에 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 동기로 이제 목표가 세워진 거냐, 통제된 동기로 목표가 세워진 거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자율적 동기와 통제된 동기는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율적 동기는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고, 통제된 동기는 누가 꼭 시키지는 않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목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그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에는 이제 취업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이제 몇 군데 원하는 회사를 넣었다 떨어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본가로 내려갔죠. 지방으로. 6개월 동안 다시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좀 원하는 회사를 가려면 토익을 90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요새는 여러분들 토익 점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도 훨씬 더 전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900점 넘으면은 그래도 좀 원하는 회사를 갈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900점 사실 되게 높은 점수죠. 그래서 진짜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한 5, 6개월 정도는 맨날 영어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목표가 만약에 토익 900 넘기기가 목표였다면 그거는 물론 제 스스로 정하긴 했지만 제가 즐겁게 원해서 하는 동기라기보다는 통제된 동기.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영어가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저에게 그 목표는 통제된 동기에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자율적 동기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를 3년 만에 그만두고 상담을 공부하겠다고 대학원을 다시 시작했는데, 대학원 과정도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자율적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운 거. 그래서 여러분도 자율적 동기냐 통제된 동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자기 조화를 보면 이 목표를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나와 조화가 되는 목표인 거예요. 나와 조화가 된다는 얘기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목표라는 뜻이죠. 제일 자기 조화가 안 되는 게 외적 동기인 거. 바깥의 동기. 목표를 추구한 이유가 보상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일 때, 투입적 동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험할지 모르는 부정적 감정이 목표 추구의 이유인 경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이걸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이걸 이루지 않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절망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적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동일시적 동기. 여기는 그래도 꽤 자기 조화 수준이 높은 편이죠. 개인적으로 그 목표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거.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많이 얘기를 해서 스스로도 그게 좋은 목표라고 믿게 될 수 있고,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 목표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마지막에 내재적 동기는 목표를 추구할 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쾌감과 즐거움이 있는 경우. 가장 자율적이며 가장 자기조화적인 목표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 내 내면에서부터의 어떤 가치나 욕구를 통한 목표는 이 목표가 나에게 즐거움과 흥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알려고 했던 건 사실 요 네 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 어떤 목표가 나의 웰빙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가? 첫 번째, 나의 욕구, 가치, 동기에 부합하는 목표. 두 번째, 나의 정체감을 잘 표현하는 목표. 세 번째, 내재적으로 만족을 주는 행위를 지향하는 목표. 네 번째, 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한 목표.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여러분의 웰빙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 목표를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가 여기에 부합하는지 오늘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차별 과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 주는 네, 중간고사 대체 과제 때문에 주차별 과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목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9주차는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 없고 여러분 그냥 과제 하시는 거예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행복이라던가 긍정심리,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을 하나 읽고 자신의 생각을 독후감처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항목을 쓰셔야 되는지는 과제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책 목록을 제가 몇 권 드렸는데 그 책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그 외에라도 주제가 만약에 행복이나 긍정심리, 자기계발 이런 거 관련된 책이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한은 5월 25일까지 드리고 분량은 대략 3에서 5페이지인데 네, 이거는 적당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 목록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골라서 뭐 드린 거는 이 중에 제가 읽은 것도 있고 사실 안 읽은 책도 있긴 해요. 네, 요 정도 수준인데 요 안에서 골라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유사한 주제의 책 중에 골라서 네, 독서 감상문을 써서 중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주차는 자율학습 하시고요. 네, 그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